내 꿈의 브레이크가 나가버려서 이대로 끝까지 지치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한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친톡의 두 뇌생남부터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전문 기자 경력만 무려 18년, 친톡을 선택한 북한 전문가 왕선택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왕친절, 왕친근, 왕선택입니다. 와.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방송용 입담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유일무이 캐릭터시죠. 정대진 교수님 소개합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미세한 친절로 시청자 여러분께 스며들겠습니다. 역시 방송용 멘트. 초미세 친절남. 초미세 친절. 네. 오늘도 두 분의 활약 기대해 보면서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친톡 주제는 아주 흥미진진한 게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지난 25일 북한에서 개최된 역대 최대 규모의 야간 열병식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왕 박사님, 일단 북한에서 4월 25일이 어떤 날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4월 25일 북한의 매우 중요한 날인데 아주 쉽게 말해서 군대가 생기기 시작한 초기 단계의 날입니다. 1932년 4월 25일 김일성 주석이 당시에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 조직을 만들었다. 네. 해서 이제 반일 반제 투쟁을 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죠. 근데 북한이 이전에도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개최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 열병식은 특히나 역대 최대 규모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든지 하면 그전보단 작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상 최대 인원이 한 2만 명의 이제 병력이 장비도 한 250대 이상 막 들어오고 역대 최대 지금 열병식을 했다. 까지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번 열병식에 북한이 힘을 바짝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이런 큰 행사를 왜 굳이 컴컴한 밤에 해야 되나?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박사님? 글쎄 뭐 그것은 이제 현성월 부부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현성월 부부장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톡 보내는 사이세요? 뭐 가끔 이제 저는 보내는데 이제 뭐 오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 조명 효과를 극대화해서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다. 기왕에 이제 국가적인 행사니까 야간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북한의 중요한 행사들을 이제 많이 본 적이 있는데 몇 년 전, 한 5년 전쯤에 열병식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탱크 하나가 고장이 났어. 오, 진짜요? 열병식 중에요? 와중에. 네. 세상에. 뭐 연기가 뒤에서 막 난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앙 그 광장으로 나오기 직전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직전에 있는 골목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야간 행사를 하면 네. 자기가 원하는 데 스포트라이트를 때리면 되잖아요. 혹시나 실수가 발생하면 조명을 꺼버린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 그런 거였군요. 네, 확실히 야간 열병식을 시작하면서 뭔가 좀 화려하다? 페스티벌 같은 느낌까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네. 이번 열병식의 차별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영상을 좀 준비하셨다고요? 와, 기대됩니다. 네. 제가 원본 그대로 원 그대로. 차별화 원본 포인트를 그대로. 아, 교수님이 직접 받아오신 것 같았고. 그러네. 그래 차별화 포인트를 지금부터 원본 그대로 준비한 거 첫 번째 포인트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오, 이거 뭐야? 이 낙하산 어머. 부대가 오. 낙하하기 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오.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열병식 자체를 그냥 중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 그렇죠. 대형 모니터도. 어머 세상에. 행사장에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행사장 분위기가 더 살죠. 막 지금 막 뛰어내릴 것 같이 딱 어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 저 LED, LED 영상 달고 지금 뭔가요? 뛰는 거예요? 우주복인가요? 네, 이 사람들이 와. 이제 뛰어내릴 것 같이 그렇게 드디어 12명의 육전병들이 사실 제가 본마크 진행하면서 열병식 영상들 많이 봤지만 예. 이번 같은 분위기는 사실 처음이에요. 엄청 화려하네요. 아름다운 우리의 공화국이 오, 야, 아니 근데 편집을 너무 신경 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거의 이거는 방송 프로그램 아닙니까?
와, 이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북한의 이미지, 영상 그런 거하고 약간 좀 다른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열병식이라기보다는 이 음악 느낌까지 해가지고 뮤직비디오네요. 청춘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아니 북한이 요즘 영상 제작에 제대로 꽂힌 것 같은데 무슨 영상 제작팀한테 훈장이라도 잔뜩 줬나? 아주 충원을 했나? 이런 느낌의 영상을 전에도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요즘 들어서 특히 영상들이 맞습니다. 퀄리티가 달라졌어요. 사실은 딱 한 달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 영상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게 화면 재편집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그 변화가 질적 어떤 그 변화가 좀 있어요. 네. 아니 북한이 제작한 영상만 봐도 이번 열병식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얼마 전에 태양절 110주년 행사 이거보다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에 더 힘을 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군사 강국인 거를 대대적으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선대 때부터 준비해오던 것들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집대성하고 극대화해가지고 핵 보유국 반열에까지 올랐다고 북한은 지금 선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이 열병식을 더욱더 신경 쓰고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네. 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대규모 열병식에 거기다 수많은 조명에 아주 그냥 폭주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 야간 열병식은 그렇죠. 아무래도 낮에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제작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가요, 박사님? 그렇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 저 조명, 그러니까. 저게 LED. 비용 절감이라고요? 이거요. 원래 아침에 열병식하고 그날 밤에 축하 연회를 또 했어요, 원래. 네. 그러니까 열병식을 밤에 하니까 낮에 하던 행사와 밤에 하던 행사를 밤에 하는 행사로 그냥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하는 행사 비용이 줄은 거예요. 그럼 축하 연회가 없어진 거네. 그 연회 열병식 자체를 축하 행사와 이제 같은 걸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용은 절감됐을 것이다. 신기하네요. 화려하기만 했느냐? 아니죠. 네, 그렇다면 이번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의 차별 포인트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육성연설 모습을 일단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그 치명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함께 보시죠.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형주 씨는 이 김정은 위원장 연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는 언제든지 핵을 살 수 있다오. 알아서 조심하라오. 한마디로 이런 뜻 아니겠어요? 박사님 제 말이 맞죠? 바로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핵무기가 있으니까 자기도 자위 차원에서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쟁 방지, 전쟁 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연설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말은 전쟁 억제를 위해서도 하지만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다. 거기에 사용할 수 있다. 근본 이익이 뭔지는 본인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변국에게 이렇게 좀 협박이죠. 공표하면서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핵은 방어를 위한 게 아니라 공격용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방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주변국에 주는 어떤 그
불안을 조장하고 의도적 위협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저 그런데 이 영상 보면서 또 다른 차별 포인트 하나 찾아냈어요. 궁금하죠? 뭔가요? 아니 김정은 위원장 의상이 다른 때보다 좀 더 힘을 준 것 같은데 정대진 교수님, 저것도 혹시 어떤 의미가 뭐 숨어져 있는 건가요? 숨겨 있는 건가요? 그렇죠. 흰색 군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네. 아, 전 처음에 옛날에 김정은 위원장도 나랑 같은 해군인가 했어요. 근데 저 흰색 군복이 그냥 해군 군복이 아니라 원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게요? 네, 저건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니까 입는 거예요. 흰색 군복에다가 원수 계급장을 이제 단 건데 원수라고 하는 거는 북한 내 이제 최고 계급이에요. 최고 사령관의 지위고 확실히 넘버원이다. 넘버원 이상이죠. 넘버원 그 이상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 김 위원장이 집권 10년에 이제 확실하게 모든 당 군정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게 까만 밤에 흰색 군복 입고 있으면 그렇죠? 눈에 확 띄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 모습을 아주 도드라지는 효과를 또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에 열병실 연설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좀 분석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보면 핵 개발 이것을 더 빨리, 더 크게 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핵실험을 하는 것을 예고를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풍계리의 핵실험장 복원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 그 한지가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관측이 됐는데 아마 5월 10일 정도에는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할 때 5월 10일에서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아마도 5월 20일 쯤에 한국을 방문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5월 10일에서 5월 20일 사이에 7차 핵실험, 특히 이제 뭐 큰 규모의 핵실험은 이미 뭐 다 됐고 약간 좀 작은 저위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전술 핵 탄두급 그런 핵실험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이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파워를 그냥 만천하에 보여주겠다. 맞습니다. 완전 작정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영상까지 보고 나니까 확실히 조금 위협적이긴 해요. 네. 아마 형주 씨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번 열병식 영상을 보시고 아니 북한이 이러다 정말 우리 정세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진짜 얻고 싶은 게 뭘까요? 국내 정치 차원에서 가장 그 최고 지도자들의 관심사는 역시 권력의 정당성. 그죠? 권력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민들이, 국민들이 최고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인데 북한은 미국과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방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미국이나 다른 쪽에 대해서 협박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강해진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나의 지도력을 믿고 나를 잘 따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로는 이제 미국이나 남쪽에 대해서 우리가 핵무력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보고 있지 말고 와서 빨리 와서 협상을 해서 뭐 말리든가 아니면 너희들은 위협에 빠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미국의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서 모라토리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끝났다. 지금부터는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 총력전을 다시 시작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뭐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이번 열병식으로 한미 정부의 이목을 끌었다는 것만큼은 뭐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뭐 남북미 세 나라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인데요. 그래서 또 저희 여러분의 북마크에서도 조만간에 또 한반도의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봄이 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